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운동과 체형. 자, 운동과 체형인데 세 번째 파트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여기 스트레칭, 맨손 체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 일반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체형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 운동, 기초 운동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운동의 시작, 스타트에 있어서 어떤 기구를 든다든지 또는 뭐 어떤 공을 가지고 논다든지 그건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체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한 바대로 어느 정도 이제 숙달되게 되고 어느 수준에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기구를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 특히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운동은 시간적으로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운동에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피지컬, 이렇게 신체적인 것을 다루는 그런 의학이랄지 뭐 또 그런 피지컬 어떤 스포츠 과학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동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오후 이후로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오전에는 아직 긴장이 이 신체적인 여러 가지 근육이 긴장돼 있다. 오전에는 그러니까 긴장돼 있다는 건 뭡니까? 긴장하고 이완은 반대 말이죠. 이완은 늘어져 있다는 것이고 긴장은 딱 굳어 있다는 것이고 근데 굳어 있는 신체를 바로 거기에 어떤 운동을 가하게 되면은 무리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신체에 역효과가 온다라고 합니다. 물론 또 혹자들은 자기 아까 운동이라는 건 지속적인 버릇이다 그랬습니다. 버릇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라고 그러죠. 지속적인 버릇 습관에 의해서 아니 나는 해봤더니 차라리 새벽이 좋더라. 새벽 운동이.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수년간 그렇게 습관화했더니 새벽이 좋더라. 그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데 방금 말했지만 일반적으로 이 신체적인 근육이랄지 이런 부분이 긴장돼 있냐 이완돼 있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신체적인 이완이 되어 있는 시간이 언제냐? 오후다 이거야. 이제 오후가 되든지 오전이 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체형을 가꾼다든지 이런 운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해라? 스트레칭을 해라. 스트레칭이라는 것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스트레칭을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은 수백 개의 근육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간단하죠. 이제 속에 있는 주춧돌은 뭐겠습니까? 뼈죠, 뼈.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근육이죠. 물론 근육은 뭐 살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 뼈가 움직이고 그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움직이고 그거에 결국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운동입니다. 뼈에 붙어 있는 근육, 뼈와 함께 근육이 작동하는 것이 운동이죠, 이게. 근데 문제는 이 근육이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바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뼈에도 손상이 갈 수도 있고 근육에도 손상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근육을 풀어줘야 된다. 그 풀어준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완이다. 늘려준다. 이완시켜준다. 이걸 이름하여 영어로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적당한 자극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스트레칭이 왜 필요하고 왜 스트레칭은 비용이 들지 않고
왜 좋은 것이냐? 사실은 장소,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기구 이거 없잖아, 필요 없잖아요. 다만 이제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옷을 다 벗고 하는 게 좋겠죠. 또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아주 그 신축성이 있는 조금 이제 신축성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좀 우리 삶에 쓰는 말 널널하고 잘 늘어날 수 있고 이런 트레이닝복. 그리고 스트레칭 가능하다면 맨발이 좋습니다. 다른 걸 필요 없이. 물론 이제 밖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할 때, 밖에서 할 때는 뭐 신발 신어야 되겠지만은 또 자기 이 신체에 맞게 해야 됩니다. 자기의 신체 특징에 맞게 해야지 과도한 스트레칭. 우리가 이제 잘순말로 뭐 다리 찢기, 뭐 이런 목 꺾기, 팔 꺾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신체에 맞게 해야지 과도하게 할 때는 오히려 스트레칭이 잘못되면은 근육에 충격을 주게 된 것입니다. 더욱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제 서서히 아주 그 부드럽게 서서히 한 것부터 이제 강도를 높이는 것이고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스트레칭에서 한 동작을 할 때 적어도 한 동작을 10초 이상은 해라. 그 말은 결국 한 동작을 10초 이상 해라라는 얘기는 그래야 근육이 이완된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신체의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신체 부분에서 우리 머리와 우리 상반신과 하반신 몸을 연결시켜 주는 부분이 목이죠. 그래서 일단 목을 스트레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 순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을 뭐 여러분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움직인다든지 그냥 목 자체로만 좌우로 또는 위아래로 상하로 또 360도 회전시킨다든지 일단 목을 풀어주라 그런 말 하잖아요. 목 풀기. 또 목 풀기도 스트레칭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깨. 이제 어깨 같은 경우는 왜 그럽니까? 이 어깨 같은 경우는 일단 팔의 중요성이죠. 팔의 중요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신체가 무겁다라고 할 때는 어깨에 있는 근육이 뭉쳤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어깨 자체도 자칫 잘못하면은 무리를 줄 수 있고 특히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있죠. 뭐 40견도 이야기가 있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50견이라고 그래요. 이 견이라는 것은 어깨 견자입니다. 그러니까 40견, 50견이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은 어깨 쪽에 있는 근육들이 견이라는 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50견, 40견. 그러면 40대 어깨, 50대 어깨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 스트레칭 해줬으면은 40이 돼도 50이 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40이 50이 돼서 어깨의 근육이 석회화됐다 그런 뜻입니다. 굳었다 그런 뜻. 석회처럼 우리가 악교 같은 경우 이 석회를 묻히게 되면은 딱딱이 굳어지잖아요. 우리 조각을 할 때 해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50견, 40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어깨를 잘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슴 풀이요. 가슴. 뭐 양팔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 가슴과 어깨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준다든지.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칭 할 때는 일단 목 부위에서부터 점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허벅지로 내려온 것이죠. 허벅지라는 것은 다리, 하체 근육을 풀어준 것인데, 이제 하체 근육을 풀어줄 때 늘상 이제 하체가 굳어 있는 경우에 있잖아요. 굳어 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허벅지 부분하고 이 팔하고 지상에 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허벅지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허벅지를 곧바로 펴기 위해서는 바로 팔이 지상에 닿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골반, 엉덩이가 되겠죠. 골반을 풀어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관절이랄지 또 허리 및 등. 여하튼 이제 스트레칭은 모든 운동의 시작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트레칭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동작을 익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굳어 있는 근육을 이렇게 이제 수축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시킨다. 근육을 긴장해 있는 근육을 이완시킨다. 그러니까 근육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비단 우리 일반인이 아닐지라도 특히 이제 프로 선수랄지 운동 선수들은 여러 모든 동작이 앞서서 가장 먼저 시작할 스타트가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 자체만 잘해도 아름다운 체형을 유지한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요가라는 운동이 있어요. 요가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스트레칭의 변형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요가 하는 사람 특징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가 하는 사람들은 아주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문어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가 하는 사람들은 자유자재로 몸을 꼬고 아주 뼈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하잖아요. 요가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것은 정말 스트레칭이 더욱더 진일보해서 발달해서 결과적으로는 신체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된 것이야. 그러니까 요가 하는 사람 특징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다리를 꽈가지고 앞에 뭐 어깨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심지어 팔이 이 등 깊은 곳을 긁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어쩝니까? 거꾸로 그냥 다 감싸 돌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요가 한 사람들이 아마 가장 잘한 것이 스트레칭의 변형이라고 보다 스트레칭의 진화, 스트레칭의 프로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스트레칭은 모든 운동의 기본이다. 모든 운동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손 체조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자주 하고 어떤 맥락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맨손 체조입니다. 저는. 여기 자면 아까 말했잖아요. 장소 구분 없죠. 장소. 기구 필요도 없죠. 기구. 또 시간도 특별히 짬을 낼 필요 없죠. 장소, 기구, 시간, 기타 등등. 또 대부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운동에 제복을 맞잖아요. 유니폼인데 유니폼도 필요 없죠. 평상복 입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소나 기구나 시간이나 어떤 유니폼 등등 이런 것에 제약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맨손 체조는 역사도 오래됐죠. 뭐 고대 그리스와 중국 뭐 오랜 누구나가 기구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또 이것은 나이나 체력에 관계없이 나이에 걸맞는 맨손 체조 또 체력에 걸맞는 맨손 체조 하고 하죠.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 어떤 신체의 교정 또 체형 유지, 체형 관리를 위해서는 맨손 체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스트레칭은 모든 운동의 기본이다. 그러면은 이제 각 부위 발달을 위해서 맨손 체조. 말 그대로 맨손이 손만 가지고 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준비 운동, 정리 운동, 또 교정 운동, 여러 가지 이제 체력 단련.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우리 스트레칭도 봤습니다만은 저는 팔, 가슴 이 스트레칭을 맨손 체조를 하고 목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군대에서는 쪼글뛰기라고 하는데 쪼글뛰기를 다시 말하면 이제 일정한 부분에서 앉았다 섰다 한다든지 또는 푸시업이라고 그러죠. 푸시업이 이건 이제 우리 팔굽혀 펴기 이런 것이랄지 그런 거에서 다 사실 어떤 맥락에서 맨손 체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맨손 체조를 하게 되면은 저는 그래요. 저는 대략적으로 맨손 체조를 뭐 한 회에 한 5가지를 합니다. 5가지 정도인데 이 5가지를 한 60회 정도 할 때 60회 이걸 60회 정도 하는데 이걸 3회 정도 또 합니다. 그러면은 3, 6, 18은 180을 또 5로 곱하면 대략적으로 한 900가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900개의 이 맨손 체조를 한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한
적어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러면은 정말 이제 적당히 땀도 납니다. 운동은 어찌됐든 간 땀이 좀 나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땀이 나고, 땀이 난 상태에서 또 이제 필요할 때는 약간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30분 혹은 한 40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더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또 약간 더 추가 횟수를 하고. 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가장 저는 이제 이 맨손 체조에서 제가 겪은 특징입니다. 일단은 신진대사가 잘 돼요. 신진대사의 특징은 뭐 굉장히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은 뭐 혈액이 잘 돌고 또 소화가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또 체력이 증진되고 또 음식이 먹히고 또 잘 싸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잖아요. 잘 짜고 잘 싸고 잘 먹고 뭐 그거 말고 뭐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뭐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한다고 하면 테니스 뭐 라켓을 사야 되고 테니스장에 뭐 사용료를 줘야 되고 예를 들어 뭐 유니폼도 사야 되고 또 소모품도 필요하고 그러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축구나 뭐 또 그것도 다 그런 거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적당한 장소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기구가 필요해요. 그러나 맨손 체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맨손 체조를 신체 각 부위의 발달을 시키자라고 하면 물론 맨손 체조입니다만 그 맨손 체조를 이름하여 또 일련 체조라 그래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동작을 체계적으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련의 행동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뭐 목, 어깨, 허리 이렇게 결국은 이것도 이제 일련 체조도 이제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제의 일환으로서 체계화시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운동은 그렇습니다. 뭐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나 일련 체조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흐름대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 호흡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면서 또 몸의 긴장을 보고 편안하게 하고 흐름대로 가야 되는 것이요. 자꾸 이제 이걸 무리하게 된다든지 또는 초보자가 아주 격렬하게 한다든지 맨손 체조만 해도 사실은 격렬한 부분도 있어요, 없잖아. 예컨대 아까 제가 그 위아래 앉았다 섰다 하는 운동을 저는 대부분 하게 되면 한 50회, 60회 이렇게 안 쉬고 합니다만은 어쩔 때는 조금 무리해서 90회, 100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숨이 가빠져요. 숨이 가빠진다는 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어떤 혈압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무리를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절대 그런 거 무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른 자세를 위한 맨손 체조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인간이 네 다리로 걷다가 직립하면서 생긴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직립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첫째가 위하수증이고 두 번째가 디스크입니다. 척추질환이죠. 위하수증이라는 건 뭐냐면 위가 아래로 처진다는 것이야. 원래 이제 원래는 붙어 있어야 되니까 네 발로 걷게 되면 처지지 않죠.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하수증이 생겨서 이제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우리 위로 내려는 식도염이랄지 또는 위염이랄지 이런 부분이 결국 뭐 음식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고 뭐 그건 큰 부분이 아닌데 그 다음에가 디스크입니다. 척추 부분이죠. 이 여러분들 소나 돼지랄지 이런 동물들에겐 말이랄지 이런 동물에는 척추병이 없어요. 디스크가 없어요. 그럼 결국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이 허리가 받쳐준다. 허리뼈가 받쳐준 것이에요. 근데 이 허리뼈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제대로 걷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 말이야. 그게 바로 맨손 체조, 스트레칭, 일련 체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허리 강화를 위해서, 왜냐면은 아까 제가 디스크라는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을 지탱해주고 있는 가장 주춧돌, 중추, 기둥으로 이름하여 기둥을 말하자면 바로 허리입니다. 허리 힘이 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녀를 불문하고. 그래야 그 허리 힘이 강해야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허리 힘이 좋다는 것은 즉 다른 말로 하면 체력이 좋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허리 강화를 위해서 맨손 체조 하는 것이에요. 이게 허리를 들어 올리는 것, 뭐 들어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허리 강화를 위한 그런 맨손 체조가 됩니다. 또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역시 엎드린 자세에 들어 올린다는 것도 결국 뭡니까? 그것도 허리 운동인 것이에요. 이 맨손 체조로서. 그리고 뭐 양쪽 발을 교대로 해서 들어 올리게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그것도 스트레칭의 일환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도 허리 강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골반 교정. 우리가 여러분들 골반이 잘못되게 되면은 모든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뒤집어서 자세가 흐트러졌다는 것 자체는 골반이 틀어졌다는 것이야. 그 골반에 관해서 골반이 제대로 형성돼야 곧바로 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반은 주춧돌입니다. 그게 기둥이 허리고. 그러니까 이 골반 교정을 한다는 것. 역시 이게 또 맨손 체조로서 골반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반이라는 주춧돌을 제대로 놔서 그게 허리라는 기둥이 제대로 받쳐줄 때 이제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드는 것. 역시 이것도 맨손 체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맨손 체조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는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앞서도 말했습니다만 걷기, 건강 달리기. 우리가 이제 걷는다. 소위 말하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유산소 운동이다라는 것이에요. 운동이라는 것은 무산소 운동이 있고 유산소 운동이 있죠. 예컨대 아령을 든다. 응? 또 역기 운동을 한다. 숨 안 쉬고 하죠. 그것을 무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립니다. 걷습니다. 달리고 걸을 때는 계속해서 숨을 쉬면서 호흡을 하면서 걷고 달리게 되죠. 그런 것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래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이 유산소 운동 많이 좋고 무산소 운동은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이 체육과학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연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산소 운동에 무산소 운동 같이 겸해서 하는 게 좋다 그래요. 반드시 유산소 운동만 좋은 것은 또 아니에요. 물론 이제 유산소 운동은 당연히 좋겠지만 꼭 무산소 운동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무산소 운동을 하되 유산소 운동도 겸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아령 엮기도 하고 또 구보 뜀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건강한 신체가 만들어진다. 또 아름다운 체형이 형성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걷기 건강 달리기는 제가 앞서도 말했습니다만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비만, 또 음식 과잉, 영양 과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걷기, 건강 달리기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물론 이제 걷기나 건강 달리기는 또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도 아주 똑 올바른 자세로서 말 그대로 직립보행을 하고 팔도 제대로 흔들고 또는 보폭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기 같은 경우는 자칫 이제 어떤 무릎에 무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걷기 같은 거 보면은 올바른 걷기라 그래서 항상 양팔을 15도에서 20도 정도 스치도록 올라가는 흔드는 것이고 또 이 양다리의 간격은 엉덩이 너비 정도인 약 30cm를 유지해서 가는 것이다. 딱 엉덩이 정도의 그 넓이. 그리고 실제 이제 보폭은 자신의 키에서 100cm를 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컨대 170이다.
170cm다. 이렇게 된 사람은 100을 빼면은 보폭은 대략적으로 한 70cm. 이 정도로 보폭해라. 보폭을 할 때, 물론 이제 너무 보폭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걷기 버릇이라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뭐 강도를 초보자는 점점 늘려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일주일에 3번 했다, 30분 걷는다, 그렇게 하다가 점점 늘려가는 것, 일주일에 5번 한다, 1시간 정도 걷는다,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특히 이제 이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적당한 속도의 달리기도 필요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걷기만 하다 보면은 땀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만 속도를 내주면은 땀이 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땀을 배출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맨손체조 저도 개인적으로 뭐 30분, 40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땀이 납니다. 땀이 안 나면 운동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땀이 난다는 것은 신진대사에 촉진을 시켜준 것이다. 또 산소가 공급되고 노폐물이 빠져나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 건강 달리기라는 것 자체인데, 물론 이제 달리기 전에는 항상 미리 준비 운동도 필요한 것이고, 가끔 여러분들 그 의욕만 앞서가지고 실제 자기가 달릴 수 있는 그 자기의 능력이랄지 용량은 5km 정도밖에 안 된다 가정했을 때, 그래서 갑자기 하프 마라톤 뭐 20km 또는 뭐 아주 이제 그 마라톤 그 전 코스를 달린다 40.19를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죽는 경우 있어요. 이게 달린다는 것 자체는 쉬운 건 아닙니다. 걷는 것은 차라리 편해요. 걷는 것은 자기의 10회 용량이랄지 능력에 따라 걸으면 되는데, 달리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달리기는 전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근육이랄지 이런 관절이랄지 무리가 오기 때문에 실제 조금씩 해서 가는 것인데, 자기 의욕만 앞세워서 하면 안 된다는 것. 그 올바른 달리기 자세가 있죠. 머리, 시설 정면 바로 서서 보는 것이고, 몸통 한 5도 10도 정도 기울여서 가는 것입니다. 팔은 앞뒤로 뭐 일자로 움직이고, 무릎은 11자를 유지한다든지, 발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자세, 물론 자칫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또 이 체형 유지라 그럴까, 또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에서 등산만큼도 좋은 건 없다 그러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등산 인구가 많은 데가 없답니다. 그건 또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왜 그럴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대도시가 됐든지 소도시가 됐든지 이 도시에 가까운 아주 짧은 거리에 산들이 존재하는 데는 또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보세요. 서울, 부산, 대구 모든 할 곳 없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도시 주변에 가장 짧은 코스들에 등산코 산들이 많아요. 그건 축복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지만은 가장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등산 인구가 많다는 것이야. 그 말은 그 정도로 우리가 등산으로 말미암아 건강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건강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등산이라는 운동으로 건강한 체형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등산은 뭐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여기에다가 심폐지구력도 향상시켜주고, 그렇죠? 심폐지구력도, 우리가 폐활량, 또 이 경사진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근력이 생기고, 아까 말한 산에 가면 또 나무가 있으니까, 식물은 산소를 또 품어주니까 또 깨끗한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렇죠? 또 여러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도 길러주고, 정상에 올라가서 또 어떤 성취가 없는 맛보고, 어떤 맥락에서는
우리가 건강 생활을 유지하고 또 체형을 제대로 갖춰주기 위해서 그런 운동으로서는 등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등산하면서도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자, 등산 가방, 등산화, 또 항상 이제 산에는 이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모자, 등산복, 또 장갑, 지팡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춰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무리해서 비싼 것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등산이라는 이 운동, 그리고 등산 익히기 위해서는 일단 등산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전사고입니다. 산은 항상 여러분들, 산은 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변화무쌍함, 그리고 산에서의 어떤 기후의 변화, 아주 우리 지상에서, 이 도시 안에서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갖춰야 돼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코스, 물론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이 주말에 서울 근교랄지 이런 곳은 지나치게 사람이 많아서 줄을 서고 가야 될 정도로 이런 많은 곳, 물론 그런 곳에서 그렇게 크게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그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항상 등산은 자기보다 더 유경험자, 많이 다닌 사람들을 앞세워서 가는 게 좋겠죠. 그런 어떤 아까 산행 경험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등산은 자칫 일몰 시간이 지나서 산에서 길을 헤매게 잃게 되면은 조난사고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전사고의 문제가 되겠고, 또 어떤 표지판을 익숙해서 가고 시간이랄지, 또 간단한 구급약품이랄지, 지형 숙지랄지 이런 부분, 또 여벌의 옷도 갖추고, 일단 등산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건강을 위해서, 또 신체 단련을 위해서, 체형 유지를 위해서 등산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이제 건강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또 체형 단련도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에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과 바른 자세. 저는 사실은 어떤 식당을 간다든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간다든지 할 때 제가 가장 꺼려한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 꺼려한 환경이 뭐냐?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은 방으로 올라가서 좌식을 하려고 그래요. 앉아서.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좌식 생활입니다만은, 저는 물론 이제 인내심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어쩝니까? 앉아 있으면 여러 부분에서 골반이랄지 무릎이랄지 여러 부분이 좀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허리가 뒤로 밀려나고 구부려지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아까 말했지만 요가랄지 이제 이런 데 익숙한 사람들은, 혹은 또 이제 좌석에 잘 적응한 사람들은 잘 합니다. 근데 그것이 좌식이 잘못됐을 때는 신체적인 어떤 부분이 자칫 잘못 형성될 수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만이 또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또 문제는 지나치게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떤 척추에 무리가 온다든지, 또 골반에 무리가 온다든지 라는 것이고, 또 실제 여러분들 이제 잠자는 사람의 습관들이 있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나 우로 구불려 자는 것, 새우처럼 자는 것 일반적인 잠자는 버릇입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딱 한번, 저도 가끔 그런다마는 똑바로 누워서 자게 되면 그 자세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점점 반칙해서 구불리고 이렇게 하긴 하죠. 어찌됐든 간에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잘못된 이 체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해서 이제 왜 이제 이렇게 잘못된 자세가 나오냐? 그것도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그것도 결국 뭡니까? 습관입니다. 버릇입니다. 습관, 버릇이에요. 항상 그 자세, 그 잘못된 버릇, 습관에 의해서 그 자세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물론 이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도 있겠지만은 저는 최근에 이제 이 잘못된 자신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와 휴대폰입니다.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목 디스크, 물론 이제 허리 디스크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굉장히 주범, 뭐 자라목이랄지 이런 형성 나타나고, 여러분 뭐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지하철 타면 어쩝니까? 뭐 10명 중에 7, 8명은 스마트폰,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책도 보고 뭐 이제 신문, 목까지 신문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예외할 것 없이 다 휴대폰 쳐다보고 있어요. 휴대폰 쳐다보다 보니까 자세 자체가 잘못 형성된 것이야. 특히 목하고 관계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력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목에 무리를 준다든지 그럼 신체가 앞으로 굽여지잖아요. 그런 잘못된 자세 형성된 것이야.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체형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올바른 체형 형성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한 이런 오늘날의 생활 자체가 궁극적인 운동 부족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런 운동 부족이랄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다? 맨손 체조를 해라. 1년 체조를 해라. 또 뭘 해라. 스트레칭을 해라.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결국 그렇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쁜 자세 때문에 어떤 거에 척추 질환, 가장 그 척추 질환. 척추가 굽어진다. 뭐 척추 측만증이라 그러죠. 그런 자세. 뭐 다리가 기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까 말한 문명의 이기. 그러니까 컴퓨터랄지 휴대폰은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로운 기계지요. 그런 문명의 이기가 잘못된 체형을 형성한다. 또 그런 습관이 잘못된 신체를 야기한다. 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른 자세를 위해서는 당연히 바른 자세를 위해서 이제 제대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 그것은 아까 말했지만은 뭐 우리가 요통이랄지 어깨 결림이랄지 여러 가지들 뭐 스트레스, 또 디스크, 또 골반의 어떤 뒤틀림, 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현대인의 잘못된 버릇, 습관, 뒤집어서 말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물론 그런 기구의 사용도 어느 정도 이제 줄여야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시간을 또 여가를 이용해서 앞서 말한 맨손 체조랄지 혹은 또 1년 체조랄지 또는 스트레칭이랄지 또 등산이랄지 걷기랄지 또는 약간의 달리기랄지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제대로 된, 올바로 된 체형을 유지하자라는 것이고. 자, 오늘날 또, 제가 아까 말했죠. 영양의 과잉 섭취, 또 영양의 불균형, 그로 말미암아서 비만의 문제. 우리나라도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그 어떤 기준을 봤더니 2012년에 남녀 고등학생의 비만율이 10%가 넘더라. 그 말은 10명 중에서 1명은 비만이다 그 말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세요. 주변에서 보면은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도 그렇습니다만은 중고등학교 정도 된 아이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10% 넘을 정도입니다, 사실. 고도 비만이 있겠지만은 어느 일정 부분에 비만이 왜 야기될까라는 것인데 앞서 말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와서 이 영양의 과잉 공급, 과잉 섭취, 또 영양의 불균형, 패스트푸드 이런 걸 피자랄지 여러 가지 이제 빵이랄지 이런 분식 종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만을 야기한다. 또 불규칙한 음식 섭취, 생활 습관 이런 것이죠. 또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과식 이런 부분이
실제 그래서 그 체지방을 가지고 할 때 남자는 25%, 여자가 30%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체지방률이 높으면은 비만이다라고 일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뭐 적당한 지방은 필요합니다. 근데 지방이 과지방이 될 때, 넘을 때는 비만이 하게 된다. 비만은 우리가 항상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 그래요. 비만이. 그 정도로 비만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병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 청소년의 성인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비만입니다. 또 그 비만의 내용으로 가서 보면은 아까 말한 과잉 섭취, 불균형 섭취, 또 거기에다 운동 부족, 또 올바른 식습관, 잘못된 식습관 이런 것들이죠. 골고루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비만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아주 아름답지 않은 체형을 가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체형관리사라는 측면인데 아름다운 체형을 가꾸기 위해서는 결국 비만은 아름다운 체형에서는 아주 적이고 꼭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죠. 비만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비만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비만의 원인을 보면 어떤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비만일 때 자식도 비만이더라. 그 말은 결국은 비만의 DNA는 타고난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그 말은 왜 그러냐면 부모가 비만이 되는 것은 식습관입니다. 이제 아들도 자식들도 그렇게 따라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또 환경적 요인도 크죠. 아까 말한 잘못된 식습관, 패스트푸드 이런 고칼로리, 고지방 이런 음식들 그렇죠? 거기다가 또 현대인들은 계속 사무실에서 근무하니까 노동을 하지 않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자는 게 신체 활동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환경적 요인 그리고 특히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이랄지 스트레스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성 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먹고 싶다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비만으로 가더라 라는 심리적 요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비만이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때 신체적인 건강에 적신호요, 정신적인 건강도 적신호입니다. 또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그랬죠. 모든 부분에서 혈관이랄지 지방이랄지 뭐 이런 부분에 고혈압이랄지 심근경색이랄지 이런 부분에 전부 비만이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이제 이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비만이라는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 물론 방금 말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역으로 해서 유전적인 부분을 타파하자, 식습관도 고치자, 또 신체 활동도 많이 하자, 심리적으로도 그런 스트레스성 과식을 하지 말자, 이런 부분을 역으로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되겠지만 그걸 근본적으로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운동입니다. 운동 이상은 없다는 것이야.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 먹으면서 운동을 한다. 다소의 비만이 될 수가 있어요. 먹다 보니까. 그런데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그나마 어떤 비만에 조금이라도 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운동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한다. 이것은 그리고 결국 비만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말로 이건 과거의 농업사회랄지 그런 부분에서 비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앞선 시간도 그런 얘기했죠. 북한 주민들은 비만이 없다. 왜 그러겠습니까? 영양의 과잉 섭취가 당연히 안 될 뿐더러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만이 존재하지 않아요. 딱 김정은만 빼고 보세요. 비만한 사람 있는가?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건강해요. 그것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은 우리보다 짧습니다. 평균 수명이 짧다는 것은 북한은 이 병의원이랄지 현대 과학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취약한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그러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지금 비만율이 10%가 넘는다는 것, 이건 갈수록
이 비만 지표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국민 건강의 적신호라는 것. 그래서라도 이 비만의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결과적으로는 운동을 통한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럼으로써 비만이 해결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체형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운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체형을 가꾸자 라는 게 체형관리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만에도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결국은 운동밖에 없다 라는 것. 여러 가지 제 문제도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가 운동이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본 부분은 운동과 체형이라는 것은 맨손 체조에서부터 또 스트레칭, 맨손 체조, 일련 체조, 등산, 또 생활 습관, 식습관, 또 그런 말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체형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까지 보고 네 번째 파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